뉴스 속 화제 인물을 직접 만나봅니다. 김반장의 픽. 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정치권에 미친 파장이 꽤 큽니다. 정치 9단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전국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뭐 그냥 쏘쏘 잘 지냅니다. 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얘기부터 좀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총평, 한 줄 평부터 해주신다면요. 저는 처음부터 일찍 윤패, 1번 찍으면 윤석열이 패배한다라고 했는데 민심이 이렇게 무섭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예상했던 거 아니에요? 예상했던 결과였다. 그렇죠. 근데 17.15%포인트면 차이가 좀 크게 난 거여서 요거까지도 예상을 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투표율은 제가 맞췄고 예. 이준석 전 대표하고 함께 방송을 많이 하는데 그러시죠. 그분이 18%포인트 이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전략적으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도 우리 민주당한테 곤란하다 투표하는데 그래서 10%포인트 이상 이길 거다. 네. 네. 이기는 것은 사실이죠. 왜냐하면 두 자릿수 정도 예상을 하셨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벌어진 결과네요. 그러면. 사실 더 벌어졌어야 맞죠. 실제 상황이 현실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1년 반간 국가 재난 시대를 만들었잖아요. 민주주의를 서민 경제를 남북 관계를 외교를 파탄내 가지고 지금 국민들이 살 수가 없잖아요. 특히 경제 문제, 민생 경제 얼마나 어려워요. 물가는 매일 올라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패배를 보고 국민들에게 잘못했습니다. 반성하고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만 했어도 폭발적인 지지도가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 입장은 없었습니다. 그런 건 전혀 없죠. 본래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주의자,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민주주의하고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면은 검사는 피고인의 유죄 판결이 안 나오고 무죄가 나오잖아요. 네. 절대 인정하지 않는 거죠. 지금도 인정하지 않고 예문 김기현 대표한테 밀어버리잖아요. 김기현 대표 체제 2기로 간다고 해서 뭐가 돼요? 문제는 대통령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예. 대통령 안 바뀌잖아요. 일단 여당 상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이 어제 긴급의총 열고 수습책을 논의했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김기현 대표 사실상 2기 체제로 가게 됐습니다. 그 체제를 유지하면서 이제 임명직 당직자가 전원 사퇴하는 걸로 일단락을 지었는데 이 언발의 오줌 누기라고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누가 김기현 대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어요. 물론 집권 여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민심을 대통령에게 가감없이 보고를 해야 되고 네. 정부의 잘못하는 것을 지적해야 되지만은 김기현 대표는 처음부터 용산 여의도 출장 소장이에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아니 잉크도 마르기 전에 복권하고 그래도 김기현 대표가 당에서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공천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뭐? 내가 복권했는데 하니까 그 기회에 공천하잖아요. 그리고 보궐선거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선거에 그 지역에 맡기고 네. 집권 여당 대통령실은 축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아주 대통령 선거처럼 크게 벌려가지고 온 지도부가 다 총출동해서 그렇죠. 윤석열 대 치러졌습니다. 이재명 대결이 된 거죠. 네. 거기에다가 그 망국적인 지역 감정을 다시 일으켰잖아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큰 죄악을 윤석열 대통령은 범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지금 그 젊은 세대들은 지역 감정이 많이 없어졌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강서는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네. 서울로 이 출퇴근 때문에 아파트도 없고 상당히 그 어려운 지역인데 예. 거기다 대고 충청도가 많다 뭐 어쩌다 이것은 큰 죄악을 저지른 거예요. 네. 김기현 대표가
총선 승리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 정계 은퇴까지 발언을 했습니다. 요건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결국 김기현 대표의 정계 은퇴만 남고 대통령의 책임은 하나도 안 하고 면피해버리는 거예요. 거기다 밀어버리는 건데 다행히 내일 모레 네. 뭐 당 사역 그리고 대통령실 뭐 정부 뭐 심지어 대통령 인수위원회 1, 2기 인수위원까지 포함해서 한 90여 명, 100여 명이 뭐 소통을 한다고 그래요. 네. 뭐 단합돼야겠죠. 그것은 소통이 아닙니다. 네. 자기 식구들끼리 만나는 것은 짬짬이에요. 어. 진정한 국민과의 소통은 야당과 대화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아니 지금 1년 반간 협치를 하겠다고 약속한 대통령이 협치는커녕 야당 대표도 전직 대통령도 한 번도 만나지 않잖아요. 지금도 그래가지고 여당 자기 사람들만 식구들끼리 만나는 거. 것이 무슨 그게 소통이에요. 짬짬이지. 그걸 한다는 거예요. 예. 국민을 아주 우습게 보고 얕잡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지? 천만의 말입니다. 국민의힘 오늘 임명직 당직자 후임 인선이 발표가 됐는데 국민의힘에서 70년대생을 대거 배치했다. 또 수도권을 중심으로 인선을 했다고 했는데 보니까 그건 아니죠. 공천 당 실무를 대표도 주도할 사무총장이 TK 출신 아니 이만희 글쎄 의원이에요. 당 대표도 원내 대표도 사무총장도 다 TK죠. TK 아니에요. 요거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의 설명과는 좀 배치되는 것 같은데요. 아니 글쎄 그러니까 누가 당 대표를 하건 원내 대표를 하건 사무총장을 하건 그건 필요 없어요.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에 네. 뉴스타파에 보도됐잖아요. 예. 내가 들어가면 깨부셔버린다. 음.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2, 3개월 만에 쫓아내버린다. 딱 그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당직 개편이나 네. 김기현 대표 2기 체제나 그것은 국민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문제의 핵심은 대통령께서 예. 바뀌어가지고 진짜 민심을 무섭게 받아들이고 국민이 바라는 대로 야당과 소통을 해서 정치를 살려나가야 네. 정치가 살아야 경제도 살고 안보도 살고 외교도 사는 거예요. 이걸 근본적으로 못하는 거예요.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대통령하고 여당을 향해서 변화를 촉구하면서 여러 차례 눈물을 훔쳤는데 뭐 이준석 대표랑 요즘 방송 많이 하셨다고 하니까 오늘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준석 대표의 충정이 저렇게 나타나는구나. 충정이다. 그렇죠. 충정이죠. 진짜 자기는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는 게 예. 보수 정당을 청년 당 대표가 돼가지고 대통령 선거 이기고 지방 선거 이기고 그렇게 했지만은 쫓겨났다 이거죠. 네. 그러나 애정을 가지고 그 당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은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 봐도 안 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네.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더라고요. 근데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한 것과 왜 다르게 가고 있다고 보시나요? 다르게 가잖아요. 지금 현재 네. 윤석열 대통령의 민주주의는 책임 정치인데 책임도 안 지고 이 보면은 대통령은 미래지향적으로 정치나 모든 국정을 해나가야 됩니다. 예. 검찰은 과거지향적이 과거에 죄진 사람만 잡아들이는 거예요. 과거에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런 진전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렇게 참패를 하고도 내 탓이오는 아니고 전부 김기현 탓이요? 당 탓이요? 이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일말에 네. 뭐 대표 당원권이 정지가 돼 있지만은 그 당에 대한 충정을 얘기했지만은 저는 작년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이준석, 유승민 네. 이런 분들은 신당 창당을 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 내년 총선은 진보가 분열되는 게 아니라 보수가 분열된다라고 작년부터 주장해 왔어요. 국민의힘 한 울타리로 가기는 어렵다고 안 보시는 되죠. 거고요. 안 되죠. 이미 한 지붕 두 가족 살림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방송하면서 한번 물어봤어요. 네. 이준석 대표한테 신당. 신당 보수 신당 창당하느냐?
그랬더니 말로는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는 표정에서 하는구나 그렇게 읽었고 네. 또 이준석 대표도 다른 방송에 나가서 내년 1월 장서는 걸 보고 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당 창당을 위한 명분을 축적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다고 보세요. 해서 이준석 전 대표의 말씀이 맞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은 절대 안 들을 사람이에요. 안 듣고 어려워지면은 신당 창당으로 가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또 주목할 만한 부분이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에 이른바 조중동으로 불리는 보수 신문들도 대통령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그렇죠. 사설 등을 보면 대통령이 변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건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뿐만 아니라 보수 쪽에서도 모두가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 모든 사설도 그랬지만은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은 장수가 책임져야지. 장수가 누구예요? 윤 대통령이라고 보시는 윤 거죠. 대통령이지 어떻게 김기현 대표입니까? 그리고 조선일보의 김대중 고문은 칼럼에서 네. 내년 총선 실패하면은 윤석열 정권의 존재 의미가 없어진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가 좀 이번에는 바뀔 수 있을 거라고 바뀌어야 되는데 안 기대를 바뀐다니까요. 하시는- 저분은 안 바뀌어요. 어떻게 해야 바뀔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저렇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패배하고도 바뀌지 않잖아요. 책임 전가를 해버리잖아요. 이것이 민주주의자가 아니고 검찰주의자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검사는 절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 정치를 배운 사람들은 그렇게 않죠. 네. 아니 언론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비판하는 언론, 반대하는 야당 이건 사명 아니에요? 그리고 국정의 양날개인 진보를 공산 전체 세력이다, 반국가 세력이다 이렇게 매도해버리고 내일 모레 자기들끼리 90여 명 짬짬이 단합돼야 한다고 해서 그게 소통이냐고요. 이건 짬짬이라니까요. 자기 식구끼리 만나는 것은. 일단 그래서 대통령이 변해야 되는데 야당과 대화를 해서 진정으로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가. 왜 진보가 양날개로서 서로 협력을 해야 되는가. 예. 왜 야당이 협력해야 되는가. 왜 언론이 비판해야 되는가. 이런 건 생각하지 않고 전부 다 몰아붙여버리니까 안 되죠. 안 될 사람은.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우리 국민들은 시간이 가는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고 내년 총선에 더 가혹한 심판을 해야죠.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국민의힘은 대통령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대통령이 그늘을 벗어나서 독자적인 정당으로서의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민생 정치나 민주주의를 해나가야지 저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럼 김기현 대표도 이번에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었어야 된다고 보시나요? 저는 김기현 대표가 사퇴를 했어야 그의 미래도 있지. 괜히 그 몇 달 더 뻗치려다가 정계 은퇴 그것밖에 안 남을 거예요. 두고 보세요. 네. 그런가 하면은 선거 유세 현장에서 시작된 그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의 갈등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 의원이 오늘 당 윤리위에 이준석 전 대표를 제소했는데 요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것은 진짜 내부 총질한다. 졌으면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빠져 있으면 되지 왜 또 지랄들을 해요. 방송에 적합한 졌으면 용어는 아니었습니다만. 안철수도 졌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지 왜 또 지랄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건 안 돼요. 네. 이건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힘은 예. 우리 대한민국은 대통령께서 바뀌어야 나라의 미래가 있고 이 난국을 수습할 수 있다. 네. 저는 대통령이 변해야 된다. 제 말씀이 아니라 방금 김영 앵커도 지적한 대로 모든 보수 언론도 그러잖아요. 네. 홍준표 시장도 장수가. 네. 김대중 고문의 칼럼도 내년 총선 패배하면 윤석열 정권의 존재 의미가 없어진다. 이건 뭐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지. 그 정신 못 차리고 김기현한테 해서 정계 은퇴? 김기현 대표 정계 은퇴만 남은 거예요. 대통령이 과연 변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안 변한다고요. 음. 왜냐하면
민주주의에서 정치를 해본 사람은 알아요. 네. 가령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고 신뢰받는 뉴욕타임스가 가장 많은 정정 기사를 내잖아요. 네. 이것은 자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대통령이 민주주의자라고 하면 이건 잘못됐다. 네. 민심이 화냈다 하면은 자기 반성부터 하고 내 탓이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못하고 저건 김기현 탓이요. 김기현이 너 정계 은퇴 배수진 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고요. 민주당 얘기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바로 다음 날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이제 기소를 했는데 나흘 만에 오늘은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를 했습니다. 검찰 기소 타이밍이 좀 미묘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미묘한 게 아니라 정치 검찰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은 정치는 검찰 수사하듯 하고 검찰 수사는 정치하듯 하는 거예요. 거꾸로 됐다고 보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의 영장이 기각된 다음 날 아침 네. 발부될 것으로 알았겠죠.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의 압수수색을 시작하잖아요. 네. 그래서 현 대표나 전 대표가 범죄자다 하는 것을 국민들한테 알리려고 했지만은 이재명 대표의 영장이 기각됐어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매냥 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기소하고 또 위증교사로 오늘 또 기소하고 이제 보세요. 지금 재판받을 게 많아졌어요. 수원지검에서는 김성태 회장 예. 쌍방울의 대북 송금 문제가 영장이 기각됐는데 별도로 또 수사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수사팀을 꾸렸다고 수사팀 하죠. 다 꾸렸다는 예. 거 아니에요? 지금 뭐 들려오는 바에 의하면은 12월 달에 정기국회가 끝나면은 영장 청구를 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 구속영장 재청구 군부를 가능성이 떼는 거예요. 높다고 보시는 군부를 거고. 떼니까 연기가 나죠. 이런 때 민주당은 승리에 도취하지 마라. 네. 오만하면 국민들로부터 심판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더 무슨 색출, 축출, 가결파 그때 또 이런 체포안에 대해서 그렇죠. 얘기하시는 거죠? 그분들도 좀 자중자애하고 적극적인 지지자들도 왜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는 민주당이 되려고 자꾸 분열을 획책하냐 이거예요. 지금은 단결해서 네. 강한 민주당으로 윤석열 독주 정권에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강서 마지막 한 6분 유세 나갔잖아요. 그때 첫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쭉 해왔어요. 예. 제가 기대했던 대로 이재명 대표가 우리 안에서의 차이는 넘어가자. 예. 통합의 메시지를 통합 냈었죠. 메시지를 냈잖아요. 엊그제 SNS에 올린 페이스북 글도 역시 통합의 메시지예요. 그렇게 가야 된다. 지금 현재는 이재명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소위 반명파도 좀 자중자애하고 네. 적극적인 지지자도 자중자애해라. 당신들이 그렇게 막말을 하고 싸우는 것은 결국 국민과 당원은 단결해서 네. 강한 민주당으로 윤석열 독주 정권에 싸우라고 하는 건데 자꾸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는 분열의 민주당이 되려고 하는 것은 틀려먹었다.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검찰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부당한 정치 탄압에 대해서 민주당이 맞서서 싸우고 예. 또 만약 국회 체포동의안을 또 온다고 하면은 민주당이 단결해서 부결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가결파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합의 메시지는 냈었지만 조금 더 분명하게 가결파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건. 가결파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은 저는 홍익표 네.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당에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은 공천할 수 없다. 얘기했었어요. 한 것은 잘했다고 봐요. 그 사람들도 좀 자제해야 돼요. 예. 아니 민주당 없는 그분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려면 나가고
나처럼 나갔다가 춥고 배고파서 돌아와 봐야죠. 아니죠. 그건 안 돼요. 나가야 되는. 그렇죠. 의견이시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그러한 사람들도 포용해야 된다. 예. 아무리 멀어도 윤석열 국민의힘보다는 가깝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몇 분들도 좀 자중자애해라. 왜 그렇게 꼭 그 좋은 입으로 분열의 메시지만 내놓느냐. 네. 그 공자 얘기하지 말고 좀 현실 정치해라. 저는 그렇게 바라요. 예. 그리고 지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워낙 뜨겁게 달아올랐던 바람에 이제 국정감사가 좀 많이 가려진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국정감사 지난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국정감사 뭐 비교적 잘하고 있는데 되게 이제 지금 현안이 많아서. 첫 주니까 또 강서구청장에 묻혀 있지만은 홍익표 원내대표가 예리한 대로 국정감사는 야당 타임, 예. 즉 민주당 타임이에요. 민주당 의원들이 내가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민주당 소속 당 의원이 잘할 수 있도록 팀플레이를 해라. 네. 그래서 실정을 잡아내야 된다. 그런 것을 좀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네. 개인적으로는 어떤 현안 가장 주목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뭐 지금 현재 인구 절벽 이런 문제나 생각해 보세요. 네. R&D 예산을 대통령이 미래 젊은 세대를 생각한다 하면서 미래를 싹둑 잘라버리는 그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연구개발 예산 그러니까 너무 많이 삭감된 사이언스나 거. 네이처지에서도 한국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R&D 예산을 싹둑 잘라버렸다. 이건 논센스 아니에요? 네. 그 도대체 대통령은 미래를 생각하는 대통령이 돼야지 왜 과거로 집착하냐 이거죠. 긴 축제장을 그리고 지금 강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보시면은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입만 버리면 문재인 탑, 좌파 탑, 가짜 뉴스. 이건 말도 안 되죠. 그 법무부 국감에서 이제 인사 검증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사정보관리단은 기계적으로 자료 수집만 한다. 가부 판단은 하지 않는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개 비슷한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발언한 건 어떻게 아니 보셨습니까?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가치가 없다고 한 그 독재 정권의 후예들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저도 인사검증을 많이 해보고 당해봤잖아요.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한 200가지 설문 사항이 있어요. 그것만 해도 지금처럼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 검증한 사람들이 책임이지 지금 법무부에서 멀쩡한 민정수석실을 없애가지고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가져가지고 그따위 소리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 뭐 부적절한 점이나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그렇죠. 대통령이나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지금 임명을 현재 강행했다고 보시나요? 한동훈 인사검증팀은 인사검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심기검증을 해가지고 패스시켜버리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 사람은 꼭 임명해야겠다는 심정이 있으면 그대로 해버리니까 예. 36개 김행랑 선생도 나오고 신원식 유인촌 장관 같은 사람이 다 되죠. 이번에, 아니 보세요. 네. 대법원장. 아니 돈도 벌고 출세도 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사전에 충분히 검증이 될 수 있었던 검증 부분인데. 아니 다 될 수 있는 거죠. 재산 상황만 보더라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고 그런 분도 그래요. 그렇게 됐으면은 자기가 대법원장 지명을 사양했으면은 모르고 넘어갈 건데 이게 뭐예요 다? 그것을 인사검증팀에서 책임 안 지면은 누가 져요?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책임을 김행 후보자가 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그거 나오고 하나 있습니다. 가지고 저도 SNS에다 그 얘기 했어요. 네. 나는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오기로 임명해버릴 것이다 했더니 이틀 만에 그거 임명 자진 사퇴로 처리하고 이걸로 다 없던 것으로 한다? 천만의 말이죠. 선거 다음 날 이제 그렇죠. 사퇴를 했잖아요. 네, 사퇴했죠. 그러니까 사퇴시킴으로써 민심을 좀 진정시켜보겠다 하는 그런 것도 있죠. 그건 안 된다 이거죠. 마치 김기현 정계 은퇴 배수진 친구 가지고 넘어갈 것 같느냐? 이건 아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보수 언론이나 홍준표 시장이나 김대중 고문 같은 분도 보수 진짜 그것들 아니에요? 그런 분들도
책임지라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건 박지원이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인사 검증과 관련해서 정부에 좀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인사 검증을 해라 이거죠. 대통령 심기 검증할지 말고 대통령 쭉 눈치 봐가지고 거기는 꼭 시켜 그러면 해버리니까 그런 꼴이 되죠. 그리고 예. 국회로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낼 때 아니면 아니라고 해줘야죠. 그러니까 가부 검증을 하지 않는다는 한동훈 장관의 발언도 문제가 그건 있었다고. 거짓말이죠. 어. 아니 그게 말이 돼요? 그건 거짓말이죠. 한동훈 장관 거짓말 잘하잖아요. 많이 보세요. 검사장이 대검 부장이 자기 핸드폰 비밀번호 안 풀어주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수사에 협조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저는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어요. 그 똑똑하고 얄밉게 굴다가 지금 말이죠. 홍익표 네. 민주당 원내대표가 굉장히 스마트하더라고요. 10월 달에는 국정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국정감사 후에 탄핵 여부를 결정하겠다. 예. 이건요. 지금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빨리 지금 탄핵해라. 누구 조라고 지금 해요? 지금 하면은요. 탄핵 가결되죠. 민주당 다수니까. 예. 헌재에서 기각될 확률이 있으면은 기각되면은 한동훈 장관은 사표를 내고 총선에 출마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홍익표 원내대표가 11월 가서 한다. 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전략을 잘 세웠다고 보시는 잘 세웠죠. 거죠? 그러면 헌재에 보내더라도 헌재 소추 중이면은 사표를 못 내요. 네. 국회의원 출마 못하는 거죠. 그리고 한동훈 장관을 총리한다. 네. 이번에 대법원장 보세요. 부결시키잖아요. 죽었다 깨나도 부결을 시켜버리니까 한동훈 장관도 여기까지다. 저는 네. 그렇게 봐요. 그럼 한동훈 장관 총선 출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네요? 못하죠? 아니 그래도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탄핵하면은 탄핵을 하게 되면 탄핵하죠. 민주당이 안 할 리가 있어요? 본인의 출마 의지는 있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보십시오. 하태경 의원이 괜찮은 분이에요. 그분이 느닷없이 서울로 온다. 수도권 출마 선언한 네, 거. 수도권 출마. 뭐 굉장히 미화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아니 거기는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행동대장인 석동현 전 검사장 현 평통 사무총장이 해운대에서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니까 하태경 의원이 피해 준 거예요. 피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것은 다시 말해서 뭐냐.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공천 신호탄을 쏘아 올린 거다. 엄청난 이런 오만방자한 정치를 해서는 절대 실패합니다. 하태경 의원의 서울 출마 선언에도 그런 배경이 있다고 보시는 저, 거예요. 제가 몇 번 지적을 했더니 요즘 조용하더라고요. 사실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반장의 픽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말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부르세요. 네.